예,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권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 월요일의 정치 토크. 이번 주는 강송 토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은식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새해 두 분 첫 네, 인사하시는 네, 거군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러네요. 네.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진짜 복을 두 분 다 많이 받으셔야 되는 한 해예요. 저는 이번 주말에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저희가 이제 오늘 할 인터뷰 거리들을 막 어제 회의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정치의 계절이 왔구나. 이제 그렇죠. 네. 진짜 정치권이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나? 이렇게 뉴스가 많을 수 있나? 깜짝 놀랐어요. 네, 뭐 국내도 국제도 막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예. 또 청취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죠. 자, 하나하나 가능한 한 많이 우리가 강성 토론에서 다뤄볼 텐데 우선 송원석 의원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저희 일부에서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새로운 보수당이 이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왜 화환 안 보내셨어요? 화환을 제가 보냈는지 여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네. 아마 실무적인 착오가 뭐 있었겠지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무착오일 수 있냐고 제가 실무착오 아닙니까라고 이해운 의원한테 아까 질문했더니 그런 거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운 의원님처럼 네. 정말 완벽하신 분들은 다 챙길 수 있었겠지만 또 우리 당의 실무자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화환 안 그렇다고 저는 보낸 거? 생각이 되는데 제가 화환을 보냈는지 여부 자체를 예, 예. 지금 지금 우리 안 보낸 김현정 걸로 처음 알려지고 들었습니다.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안 보냈을 리가 없다.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 필요한 공당으로서 우리 역할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중간 과정에 뭔가 오류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의도가 있는 거라고들 많이들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통합을 놓고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네. 부분들이 정치가 좀 과잉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해석 자체가 그냥 마이너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착오나 실수나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석을 붙임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예, 예. 국민들한테 조금 좀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쪽으로 가면 좋은데 굉장히 좀 이쪽 우파들을 약간 음해하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그런 해석들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건 좀 분명 듭니다. 실수일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러면은 되네요. 담당자의. 예. 그러면 이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아까 통합은 이해운 의원은 예. 한국당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보수당 주도의 통합이 돼야 된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면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바른미래당에서 나올 때 유승민 의원과 이해운 의원이 이제 쭉 이제 8명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과연 그럼 좀 바뀐 게 또 있을까? 그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강 의원님 뭐 정치의 계절을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 예. 정치의 계절이 되다 보니까 예. 누구나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통합을 얘기를 하면서도 스스로는 내가 주도하는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개연성이 많지 않을까. 같이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빅텐트 치고 같이 모이는 형식 아니면 한국당으로 새로운 보수당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어떤 방식이든 가능하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파들이 모여서 빅텐트 속에서 같이 가자. 예. 그런 이야기도 우리 내부에서는 굉장히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물밑 대화에서 뭐 안철수 전 대표나 예. 유승민 그 대표나 다 그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언제요? 아니 구체적으로 최근에요?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언제 어떤 말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기본적인 그 교류는 물밑에서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까지 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 돌아오는데 네. 그러면 한국당하고 얘기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 한국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몰랐죠. 아, 예. 그건 몰랐고 예.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 유시민 같은 경우 유승민 자꾸 유시민을 유승민 하태경 대표 같은 대표도 경우 이거 실수하셔가지고 혼나시던데 유시민하고 유승민은 많이 다릅니다. 예, 굉장히 다른데 유시민 대표께는 미안하고요. 유승민 대표께는 더 미안합니다. 이제 물 밑에서는 예. 통합을 위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한국당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황 대표가 그런 언급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정권의 어떤 정책들을 예. 바로잡기 위해서는 통합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확고하게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갈 거다 예.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뭐 새로운 보수당, 한국당 다 통합, 보수 통합이 총선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거 그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약간 말을 좀 보태면 강훈식 그쪽에 의원. 약간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선 통합이 가장 우선 과제고요. 새보수당이나 안철수 의원 네. 전 대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음. 그 요 부분이 쟁점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통합을 하려고 하는 쪽은 혁신의 의지가 좀 더 필요할 것이고요. 예. 또 혁신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통합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보수당하고 안철수 대표는 통합할 능력은 없어요. 현재는 혁신 능력은 있고 있습니다만 주도권을 줄 그렇습니다. 힘이 좀 그래서 아마 부족하다. 그 부분에 관건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그거를 풀어야지만 결국은 통합이나 뭐 또 예. 감동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뭐 가능할지 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 안 되는 게 좋잖아요. 아니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에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 집회를 하던 도중에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원고에도 없었고 사전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던데 일단 그 부분 좀 듣고 오죠. 저부터 험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당에 떠있는 모든 의원들, 모든 동지들이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송원석 의원한테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게 되는데 이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만들겠습니다는 험지가 어디입니까? 험지가 지역구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예. 지난번 2016년 총선 예. 그리고 그 이후 탄핵 이후에 있었던 대선 그리고 작년 이제 재작년이 됐군요. 2018년 그 지방선거 예. 계속해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청장 한 곳을 빼고는 사실 전패를 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서울 시내에서는 그 험지 특별히 어느 지역이 험지가 아니라 다 험지예요? 모두가 다 험지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 그럼 지금 이낙연 총리가 나가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된 종로를 콕 찍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특정 지역을 꼭 찍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험지에 출마하시겠다라고 하는 발언도 원고에 없었다고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고에 없는 험지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특정 지역구까지 찍어서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송원석 의원은 지금 당의 전략기획부총장 맡고 계시죠. 황교안 대표하고도 가까운 사이시죠. 그래서 뭔가 좀 아실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어디를 염두에 둔 그래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정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지금 황 대표의 발언은 예. 당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태이고 예. 또 통합도 해야 되고 혁신도 해야 된다는 우리 또 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예.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예. 분들이 살신성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그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점에서 고독에 찬 자기 희생의 결단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정도까지는 지금 상정을 해뒀지만 지역구까지 어디를 콕 찍은 발언은 아닌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아세요? 지역구를 정해놓고 아. 말씀하신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간다 하면은 종로가 될 가능성 크죠.
종로도 종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낙연 총리께서도 지금 현재 지금 강유시잖아요.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공식 어느 선언은 지역구에 안 하셨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공직자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처신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 주변에서 예. 너무 해석을 앞서간다, 과잉을 하는 앞서간다 그런 그 부분이 아닌가 말씀이세요? 싶습니다. 수도권 정도만 지금 상정한 걸로 보인다. 강훈식 의원님, 네.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왕 수도권으로 나오시는 거면 이낙연 총리랑 두 분이 맞대결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아무리 어떻게 말해도 네. 그 황 대표께서 그러니까 험지의 규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험지가 어떤 데냐? 그럼 최근에 자당이 당선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나감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의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당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예. 본인이 당대표. 그럼 세 번째는 예. 상대 후보가 유력 후보일 때 가능한 거예요. 험지가.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초선에 강훈식하고 붙는다. 이게 무슨 험지 출마라고 하겠어요. 아유, 왜 셀프 디스를 하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냐면 예. 상대 후보가 선거운동에 발목을 묶어야지 험지 출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뭐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가장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본인이 그 지역구를 나간다고 하면 이낙연 예. 총리도 아무래도 지역구에 신경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지원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당을 위한 죽어서 살아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그 정도 보고요. 나와야 그렇죠. 이낙연 총리 지역구 정도 나와야 그렇죠, 험지다. 그렇죠. 예를 들면 황 대표 수준에서는 그렇죠. 체급에선 예, 그리고 아마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 초선 의원하고 붙으면서 예. 또는 반대로 우리 이낙연 총리가 한국당이 초선 의원하고 붙으면서 험지 나갑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험지네 이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험지는 종로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환영입니까? 아니 황교안 아니 대표 환영할 건 아니죠. 그거를 뭐 어떻게 그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본다고 해서 황교안 대표면 뭐 환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적어도 빅매치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쪽도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도 편하거나 예, 또는 예. 황교안 대표도 편하다고 말할 수는 그건 없지만 아니지만 그거는 피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또 이분 두 분이 예. 직전 총리와 이거 두 분 다 총리의 앞뒤 총리를 맡으셨고 그렇죠. 또 현재는 야당과 여당의 상징성 있는 인물이 그렇죠. 되어버려서 그리고 거기다가 지역이 종로가 예. 가지고 있는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뭐 이건 사실은 당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재밌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야 이거 붙으면 맞아요. 빅매치가 맞아요. 재밌겠다. 보통 매치가 아니죠. 네, 대선 주사 여론조사하면 지금 1등, 2등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빅매치를 통해서 전국 성향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전국 선거에.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게 동네에서 후보자가 열심히 뛰는 것도 있는데 중앙에서 하루에 어떠한 이슈들을 주고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렇다면 그게 1위 후보들, 즉 예. 야권의 1위, 여권의 1위 후보들이 대선 후보로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가령 종로에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나간다고 볼 때 예. 황교안 대표가 딴 데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느낄 때 아우 험지 출마하셨네? 그게 어디든 간에 그럴 만한 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럴 만한 데가 아마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 황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험지 출마한다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나와야 진짜 험지다라는 것에 대해 송원석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험지로 나가겠다고 했고요. 수도권 제가 알기로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 122개던가요? 120여 개 정도 예. 지역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지역구를 이제 나가시려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거기 후보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판세와 흐름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송 그리고 의원님은 이렇게 반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추천하고 싶진 않으신가 아니요.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어떤 특정 지역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후보들한테 다른 네. 지금 후보자 네. 우리 당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직 사실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대표 스스로 나는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공천을 마치 받은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아까 그것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그러니까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전략기획 본부장 입장에서는 예.
대표의 폭을 넓혀주시려고 저러실 거예요. 대표의 폭을 좁히기가 어려우실 거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총선을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벌써 어떤 지역구를 정해놓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금요일 오전에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 부분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말 경쟁자로 출마를 하신다면 뭐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다하지 않겠다. 네, 아니 그거야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기진 않으세요? 뭐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게 뭐 주말 내내 화제가 된 발언이었어요.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거. 강훈식 의원은 두 분이 붙어야 그게 진짜 험지다. 송원석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으신 상황.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면서.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글을 남겼어요. 그 험지 발언 들으시고 수도권 험지 출마가 무슨 큰 희생이냐. 그거 다 내려놓고 통합 비대위부터 구성하시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 비대위는 우리가 늘 얘기했죠. 당연히 그 통합 비대위 구성을 할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승민 대표나 네. 안철수 대표 측이나 네.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우파의 이제 여러 정치 지도자들하고 계속 물밑대화는 이어가고 있고 통합을 위해서는 그 뭔가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양쪽 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 우리 강 의원님 지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혁신 비대위는 당연히 비대위가 아니라 통합 추진은 당연히 간다. 통합은 그렇고 예, 비대위를 구성해라라는 지금 거예요. 비대위를 황 대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 얘기는. 황 대표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이미 수차례 밝혔는데 통합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미리 그 전제를 깔고 여기에 이 통합 비대위를 하지 않으면 예. 제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괜히 SNS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 SNS를 가지고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특히나 우리 당의 대표도 하셨고 예. 또 대선 주자도 하셨고 예. 당의 굉장히 큰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나가시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진정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약간 홍 대표를 옹호해 줘야겠는데 홍준표 전 대표를요? 홍준표 대표는 어떤 이렇게 면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이분 입장에서는 네.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을 때 송파구가 당시에 한국당한테 유리한 데가 아닌데 거기로 출마했었고 아하. 그 다음에 동대문에 또 불려갑니다. 아하. 지금 동대문은 그 뒤로도 민주당이 늘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험지를 자기는 쭉 다니다가 이제 그리고 경남도지사 가서 소위 이제 따뜻한 데를 처음 가본 분인데 아. 그 험지 나한테 하지 마라 요구를 이제 본인 이제 좀 사선 오선 당대표 대선 주자 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목 좋으냐 이런 취지거든요. 자기 그 얘기군요. 본인의 지금까지의 정치 이력은 늘 나는 험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말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서 이제 험지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에 이제 대표까지 하시고 대선 예, 주자하신 분이니까 더군다나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예. 시기에 이제 수도권에 험지에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한번 해서 당을 좀 번번이 더- 되셨으니까 이번에도 나가라. 당을 지금 어려운 전 당을 한번 잘 좀 도와주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뭐 듣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참고하십시오.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정치 토크 강송토론. 검경 수사권 얘기로 가보죠. 강훈식 의원님, 네. 오늘 본회의에서 이거 상정하고 뭐 표결하고 그러는 겁니까? 원래 우리 계획은 그랬었는데요. 네. 그 어제 주말 사이에 한국당에 이러저러한 제안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뭐 좀 더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아마 아.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단 간의 회동에서 마지막 오늘 상정의 여부를 예, 최종 예. 결정 지을 걸로 보입니다. 이거 그럼 오늘 상정이 안 될 할 수도 있고 안 될 안 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할 수도 이런 있고 걸로. 그걸 11시에 결정을 보겠죠. 필리버스터 할지 안 할지도 그러면은 한국당도 미정이군요. 예, 당연하죠. 지금 예. 저 필리버스터를 처음에 우리 당이 얘기했던 것은 예. 적절치 않은 입법 내용을 강행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야당이 할 수 있는 저지 수단이 필리버스터이니까 그걸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대화를 하고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수정안이나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네. 필리버스터 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 그럼 검찰 인사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설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내일쯤이면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 윤곽이 나올 텐데요. 강훈식 의원님, 네.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뭐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요거 아마 예. 그 추미애 장관, 네.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한 걸로 보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 그러니까 의견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그런 보고를 한다면 그리고 회동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마지막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결심을 할 텐데요. 예. 추미애 장관이 대표 시절에 보면 예. 스타일이 어떠냐면 굉장히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합니다. 근데 딱 결정이 되면 아주 거침없이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중하게 듣는 과정까지는 다 가져갈 것이고 아, 결론을 딱 내면은 그건 아마 거침없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에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저희야 뭐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추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아마 임명했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다 예, 예.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글자 그대로 이번에 있을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분리에 이어지는 검찰개혁의 선봉장이 돼주십사 하는 마음대로 인사에 갖고 있죠. 관해서요.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평들 내셨던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자마자 검찰에 대한 인사권, 감찰권 이런 언급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수사가 굉장히 지금 현재 울산시장 그 선거 관련해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청와대가 연결돼 있다는 게 계속 뉴스가 나오던 시기인데 그 자체가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압박이다. 수사. 물갈이 인사는 수사에 물갈이 대한 인사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잘라내고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수사 방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벌써 그 경찰에 대해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180여 명에 해당되는 검사들, 고위 검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엊그저께는 벌써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 인사안을 제출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보도가 이제 나온 거죠. 보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원래 이제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검찰총장 아직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인사안을 벌써 청와대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을 어긴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의 관례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 취임식을 하게 되면 검찰총장은 참석은 안 하지만 바로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예. 협의를 하는 것이 관례가 돼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조만간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벌써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패턴이다. 그만큼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좀 비토하는 분위기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검사장급은 보임을 1년간 하도록 그렇게 보장이 돼 있는데 지금 인사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윤석열 총장 들어오면서 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고검장 자리가 3군데가 비어 있고 해서 검사장급이 7자리 이상이 비어 맞습니다. 있대요. 공석은 7개. 7자리 비어 있는 곳만 만약에 메우는 인사라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 있는 보직 가지고 있는 검사장들을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결국은 검찰 장악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강 네, 의원님. 아니 저는 이 검찰 관련 토론을 야당 의원님들하고 하면은 야당이 여당 같아요. 이게 검찰을 아끼고 보호하고 챙기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장관의 권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본인의 인사권을 행사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과 절차를 법에 맞춰서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어젠가 뭐
아예 무슨 인사권 행사하는 것 자체를 수사방해라고 이야기하길래 예. 야당에서 저는 좀 그런 표현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인사가 나고 나서 이제 이런 것은 뭐 문제 제기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그런 상황도 아닌데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추미애 장관은 아마 지금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수사하는 건 그대로 둘 것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기 인사를 하는 거니만큼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공석 7자리만 채우는 정도가 될 거라고 그것까지 보세요? 모르죠. 마지막은 아까 예, 이야기한 예, 것처럼 예. 총장 의견을 듣고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죠.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 7자리 공석 채우는 거 이상으로 건드리게 되면 다 수사방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그거는 제가 볼 때 과도한 판단입니다. 장관의 고난입니다. 예. 송 의원님. 이건 판단은 아니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인사를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그 보도가 되고 있듯이 그게서 수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크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실체적인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검찰의 어떤 인사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이 그 세평을 수집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에 가게 되는데 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 2사람이 다 지금 그 부정선거 개입과 관련된 의혹에 지금 연루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강문식 의원 덧붙이실 말씀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게 모레죠. 내일 모레. 그렇습니다. 내일과 7일, 모레 8일. 이틀 동안 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준 표결을 한 10일쯤에 추진할 걸로 보이는데 요거는 짧게 각 당 입장 한마디씩만 들을게요. 송 의원님, 한국당. 예, 우리 뭐 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입법부의 수장께서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것이 대단히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정인 채택을 해야 되는데 정인 채택을 위한 우리 당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의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청문회에서 정상적으로 검증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도 청와대의 어떤 하수인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국회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각 장관들 거기 인사청문회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부가 점점 더 좀 취약한 입장에 처해져 있고 반대입니까 그러면? 정세균 총리 정세균 반대입니까? 총리 현재로서 우리 당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훈식 의원. 전 국회의장이고 이제 그때는 투표로 찬성을 해서 국회가 다 동의했던 분이니까요. 저희로서도 뭐 저 개인적으로서는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총리로 가는 거. 최선이 아니 전직 국회의장이라도 예. 가는 것은 최선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산자부 장관 출신의 실물 경제가 익숙하고 두 번째는 의장을 지냈을 만큼 어쨌든 야당과도 협조가 가능한 분이 좀 가서 이 좀 어수선한 시국들을 좀 합리적으로 잘 돌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우리 국회의장 이의 논쟁과 쟁점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총리에 대해서는 한번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라도 예. 이 말씀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세균 의장님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예, 개인적 인연도 개인적으로는. 있고. 근데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조금 적절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께서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유,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또 양쪽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과 모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각 당의 생각을 바탕으로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강송토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